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경찰에 출석했던 가수 김호중 씨가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1명이 숨졌고 최소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승객 명단엔 한국인 1명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장애인 7명이 탄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2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탑승객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서 14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대질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부하와 대면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4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재조사 좀 어떤 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어제 나란히 소환했습니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저녁 무렵쯤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부권이 오늘 행사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좀 연동된 좀 진술 태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워. 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데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표결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거부한 모든 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도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제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다 이대로 처리되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공정성 담보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김웅,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 찬성 입장이지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적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9시간 가까운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가 왜 이렇게 걸리나 했더니 김 씨 측이 취재진을 피하겠다며 6시간 넘게 버틴 걸로 전해집니다. 음주운전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박과 측의 증거인멸 등의 의혹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한 지 8시간 30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지시한 정황이나 메모리카드 증거인멸에 가담했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조사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후 4시쯤 끝났지만 김 씨 측이 취재진을 피해 지하로 나가겠다고 버티면서 6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오후 2시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해 꼼수 출석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명 가수인 관계로 사회적 공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무실 CCTV로 일하는 모니터까지 감시했고 폭언은 일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승열 PD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보듬 컴퍼니가 2017년까지 사용한 서울 신사동 사무실 CCTV 화면입니다. 6명이 쓰는 사무실의 카메라는 총 9대. 이 중 3대는 직원들의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현관에 설치된 건 가짜였습니다. 직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거 CCTV가 너무 현관에도 없고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거는 위법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사가 정색하면서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 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 사이에서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닌데. 사무실을 옮긴 뒤에는 카메라가 20대로 늘었습니다. 고지나 동의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CCTV로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CCTV 보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얼마나 사람이 날 보고 있구나. 메신저의 유료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살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다 봤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제 나 그거 밤새 다 읽었다. 저희들은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직원들은 업무 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메신저 열람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끼리 뭔 얘기를 했거나 이런 것도 그걸 보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물어보고 너네 왜 그때 그렇게 했냐. 오로지 회사 일에 대한 얘기만 했고요. 카카오톡처럼 오늘 뭐 밥 먹자, 오늘 끝나고 뭐 하자 이런 메신저가 절대 오갈 수가 없어요. 갑질과 폭언도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숨도 쉬지 마라. 너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도 맨날 들었죠. 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열받으면 자기 손에 있는 거에 집어 던져요. A씨는 적지 않은 퇴사자들이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강형욱 대표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서울대에서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렸는데 N번방을 알렸던 추적단 불꽃의 도움으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성입니다.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4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텔레그램에 이런 음란물을 올리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31살 A 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모두 서울대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며 돈독해졌습니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자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면 또 다른 남성 3명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성물을 보내고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1명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도 12명이나 됩니다. 경찰서 4곳에서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텔레그램방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N번방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도 비밀 대화방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대화는 제가 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을 경찰서 이제 모니터링 텔레그램 연결해서 이제 수사관분들이 지켜보고 이러면서 함께 유인 작전을 벌였습니다. 30대 남성이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미모의 아내가 있다라고 이제 연기를 했어요. 팬티 줄 테니까 가져갈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팬티 뭐 가지러 가겠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울대를 10년 넘게 다닌 박 씨는 졸업한 뒤에 특별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만 100여 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방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의 완산구 중인교차로 인근에서 장애인 7명이 탄 스타렉스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장애인 7명과 지도교사 1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스타렉스 운전자가 공사 중이던 도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 홍보 영상에 나치를 연상케 하는 문장을 써서 논란입니다. 칸 영화제에선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가 공개됐는데 여기엔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30초 분량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뤘습니다. 트럼프 승리라는 제목의 가상의 신문지면인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통일된 제국이라는 문구에 라이히라는 독일어를 썼습니다. 제국을 뜻하는 단어지만 통상적으로 나치 독일의 제3제국을 의미한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당장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측에선 맹공에 나섰습니다. Just yesterday, the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ok to social media and highlighted language from Nazi Germany. This kind of rhetoric is unsurprising. 백악관은 혐오스러운 홍보라고 비난했고 바이든 선거 캠프에선 독재의 의도를 밝힌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트럼프는 2017년 샬럿츠빌 충돌에 연루된 신나치 구구단체를 옹호하고 2022년 유대인 혐오 발언 인사들을 집으로 초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선 지지자가 만든 영상을 공유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그린 영화 어프렌티스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프랑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공개된 이 영화는 1970에서 80년대 트럼프가 뉴욕 부동산 거물이 되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첫 부인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외모 관리를 위해 지방흡 입술, 두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 대변인은 이미 거짓말로 밝혀진 일들을 선정적으로 다룬 허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된 해외 직구 금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 들어간 표현이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누리꾼들은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사려던 거다.
국민을 거지 취급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사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 당국자가 기자에게 말한 사실도 전해졌는데 정책에 대한 분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직구 금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KC 인증 외에 다른 식으로 직구가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여전히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직구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제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탑승객 1명이 숨졌고 최소 70명 넘게 다쳤는데요. 비행기 내부가 엉망이 됐습니다. 바닥엔 물건들이 나뒹굴고 있고 산소 마스크도 모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승무원의 사진도 공포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이 비행기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했는데 출발한 지 10시간 뒤에 미얀마 상공에서 심한 난기류에 부딪혔습니다. 73살의 영국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เบื้องต้นคร่าวๆนะครับทราบว่าท่านเป็นโรคหัวใจก็อาจจะมีการสันนิษฐานจากทางหมอก่อนนะครับอยู่ระหว่างการชันสูตรต่อไปก็คือเราคิดว่าน่าจะ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heart attack. 다친 승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보내졌고 다른 여행객들은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승객 명단에는 1명의 한국인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에서 밈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내놓는 일이 많죠.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이 출연하고 현역 장병이 편집한 이 영상이 화제인데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 틱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를 활용해 사관생도 모집을 홍보한 겁니다. 탕, 총을 쏘거나 낙하산이 떨어지는 장면이 가사와 절묘하게 들어맞는데요. 유튜브로 사관생도를 모집하는 게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다 이런 평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공군에서도 노래 밤양갱에 맞춰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 영상 2달 만에 190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누리꾼들은 공군의 밤양갱에 사관학교가 질 수 없단 거구나. 사관학교 홍보물을 이렇게 여러 번 볼 줄 몰랐다면서 다음엔 해군도 기대된다 이런 평가도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그림전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없이 소화한 올해 첫 단독 일정입니다.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다시 시작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제2부속실 같은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함께 그림을 관람합니다. 김 여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 이번 그림전은 김 여사가 주관한 겁니다. 이 그림전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논의해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6일부터 엿새간 모두 3번의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그림전은 앞선 2번의 일정과 달리 김 여사 단독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지만 영부인의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셨으니만큼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등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것이 국민들이 다시 다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야 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영화 범죄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사고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이 월 400만 원을 준다고 청년들을 꼬드겨 해외로 데려온 뒤 여권과 핸드폰을 다 빼앗고 건물에 가둬서 이들을 사기에 이용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쫓는 건 불법 도박 조직입니다.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해외로 오게 한 뒤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영화가 아닌 현실입니다. 조직원이 한국인들을 배에 태우고 메콩강을 건넙니다. 400만 원 월급에 항공료까지 제공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태국에 도착하자 강 건너 미얀마로 밀입국했고 가둬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종일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오픈 채팅방 일을 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에 이용된다는 걸 알았지만 살려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여권하고 핸드폰 다 빼앗기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에 감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일부 폭행을 당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투자 사기 조직 치밀했습니다. 해외 세트장을 만들고 배우를 섭외해 전문가 집단인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트레이딩 분석가로 명성을 얻었고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헤지펀드 세계를 잘 헤쳐왔습니다. 308명에게 가치 없는 비상장 코인을 팔았고 256억 원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나 납치 감금을 저지른 조직원 37명을 붙잡아 19명을 구속했습니다. 도망간 또 다른 총책 등 6명은 인터폴과 함께 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중앙그룹이 농번기를 맞아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경기 김포시 화훼농가에서 진행된 농촌 일손 돕기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이동근 농업농촌지원본부장 등 중앙그룹과 농협 임직원 60여 명이 모여 일손을 도왔습니다. 중앙그룹은 사회공헌을 위한 온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5년째 농촌 일손 돕기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임직원 300여 명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특히 경산은 31도까지 올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7월 중순에 가까운 무더위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후엔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도 치솟을 걸로 보여 야외 활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